네, 어벤져 전략회의 6월 27일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이 날짜가는 줄을 잘 잠시 제가 까먹었습니다. 오는 날은 항상 금요일. 그러니까요, 금요일입니다. 네, 조금 전 법원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던 김만배, 유동규,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시는 이름이죠. 드디어 1심 구형이 됐습니다. 일단 구형이 됐는데 오늘 이 대장동 관련된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요. 김만배에게 징역 12년, 유동규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이 오늘 구형이 됐습니다. 또 이제 추징금은 김만배에게 6,112억 원 추징금이요. 저는 처음에 6천이라고 읽었는데 6,112억 원의 추징금과 그다음에 유동규에게는 8억 5천만 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을 했습니다. 관련된 이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오늘 일단 구형이 됐습니다. 일단 구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선고를 하게 되겠죠. 사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인데 지금 일단 불소추 문제로 인해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는데 사실 대장동 재판이 그동안 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1심에서 결론이 나진다 그러면 이것도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기 보면요.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뭐 재판에서 이제 면제를 받았지만 네. 저기 보십시오. 그 바로 위에 지금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저게 핵심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핵심. 성남도계공의 그 직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의 그 민간 그 비즈니스로 인해서 성남도계공이 결국 5천억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 이재명이 저 사건이 한참 그 쟁점이 됐을 때 단군 이래의 최대 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거. 그것만큼 분명하고 성남도계공이 그거를 저런 식으로 특혜를 김만배 일당할 때 주지 않고 했으면은 오히려 5천억 가까운 것들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존이 돼서 네. 이게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쓰였을 텐데 하는 그거는 분명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정진상도 저 사건으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 안 받지만 정진상 언젠가 이제 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정진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인 셈이죠. 뭐. 참 이재명 대통령이 깝깝하겠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은 아예 재수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한준호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검찰 관련한 이 재수사 이걸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은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배상윤이라고 KH그룹 이제 곧 귀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술을 바꿈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걸 수사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거는요 지금 배임죄를 없애려고 그래요. 배임죄 자체를 이제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이재명한테 또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참 이래저래 보면 퇴임 이후가 참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법원에서는 아마 더 이상 재판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끝나고 나고 또 이 관련자들이 지금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면 자 참 깝깝할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점점 어떤 면에서 본인에게 다가오면 또 밑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그걸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참 저는 이번 뉴스는 가급적 안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좀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월요일 날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본인이 비공개 출석을 해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일단 검찰청에는 가겠다. 검찰청에는 가는데 그 다음에 출두를 할지 아니면 비공개를 할지 그건 아마
차를 대놔 놓고 네. 뭐 싸우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월요일 날 되면 좀 희한한 장면들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특검은 무조건 공개 출석하라는 거고 지금 본인들은 비공개를 하자는 거고 근데 문제는 가서 일단 출두하겠다. 근데 비공개로 할지 아니면 공개 출두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더군다나요. 지금 이 비화폰 관련된 이 유출 관련해서 경호처 이 경호원들을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 8명인가 네. 그게 비아폰 그 대통령 그 통화 내역 같은 거는 기밀인데 그거를 경찰과 그냥 임의로 경찰과 내통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출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 기밀 유지 그 의무를 위반했다. 네. 예, 그래서 경호처 근데 경호처가 진짜 그 공수처 체포영장 그 집행 과정에서 엄청나게 무리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뭐 대통령 경호처 요원이 맞냐, 윤석열 뭐 개인 뭐 사병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 이제 고발까지 당하면 참 네. 어떻겠어요. 이게요. 참 저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보수를 뿌리째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보수의 가장 근간이라고 하는 이 군인들 지금 군인들이 전부 다 지금 엄청난 배신감에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재판에 나오는 군인들이 그 어느 누구도 윤 전 대통령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뭐 대위까지도 정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고요. 더군다나 자기를 끝까지 지켜줬던 경호처 경호원들마저 저렇게 고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저는 이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자기는 옳고 그 다음에 다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그래도 희생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런 방구에 정말 이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요, 그 비상계엄이 개몽을 위해서 한 거라면서요. 네. 근데 뭐가 구린 데가 있어갖고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니 뭐 본인이 당당하다면서. 당당하면. 네. 예. 아니 개몽령까지 하신 네. 분인데. 예. 굳이 아니 뭐 법원에서 계속 본인이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뭘 그걸 또 한 번 더 나오는 게 그게 뭘 더 하다고 저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뭐 수사를 안 받는 것처럼 그 지연시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글쎄요. 이것 또한 국민들이 좋게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전직 대통령 다운 좀 당당함이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당함도 그런 당당함이 아니고 좀 그나마 국민들에게 좀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요. 지난 대선 당시에 그 한덕수 교체 논란 관련된 이 당무감사를 지금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 보고를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10일 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은 제출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이 당무감사 결과 일단 이 당시 한덕수 총리가 당에 돈을 얼마를 냈냐가 그때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네. 뭐 10,000원을 냈다. 아니 그것도 자기가 돈을 안 냈다. 뭐 등등 있는데 지금 당무감사 결과 일단 기탁금 1억 원과 그다음에 직책당비 9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10,000원 1,901만 원을 냈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당시 이제 그 한덕수 총리를 위한 이제 이 무슨 옷 만들고 이런 거 네. 지출이 있었느냐 일단 그거는 없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당시에 어떤 회의 과정을 거쳐서 새벽 3시에 이걸 받게 되었는지 그 회의록 자체를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지금 당무감사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참 저게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네,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날이면 지금 전국위원회 개최 소집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신임 비대위원장의 홍자, 언자, 석자 쓰시는 분께서 은자 석자. 네. 네. 뭐 다 하네요, 그죠? 네, 저희가 좀 이따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기자들한테 처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즉 전면 혈육 정지한 것을
다시 재검토하겠다. 다시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9.11 군사합의라는 게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했던 것이고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거를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사격 훈련도 못하고 그다음에 GP들 폭파한 거 다시 복원하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되살리겠다는 거예요? 글쎄 지금 이번 정부가 안규백 장관 후보자 아직 후보자죠? 예, 네. 그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민간인 출신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민간인 출신이라는 면에서는 뭐 의미가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저는 저런 식으로 9.19 합의도 복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민간인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데 방점을 둬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이제 개헌과 불법 개헌과 굉장히 이제 이게 관련이 큰데 이게 정치 군인이 항상 문제였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군인이 이제 항상 과거에도 군사정권 때에도 문제였는데 이 군인 출신이냐 뭐 민간인 출신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 국방 업무까지도 다 장악을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 그렇죠. 오히려 국방 군사 업무도 모르면서 정치적인 것만 갖고 그 잣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군인 출신 군사 업무에 정통한 군인 출신보다도 훨씬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민간인 출신이라는 걸로 이게 이제 포장을 해갖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안규백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군사 안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제 북한과의 이 관계에서 기존의 정부가 했던 것들을 다 뒤엎는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참 부담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걱정입니다. 특히 이게 안보 분야가 지금 급속히 지금 뭔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한테도 꽤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건 아마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글쎄요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보수층들도 절반가량이 이 국민의힘을 떠나버렸습니다. 어제 NBS 20%, 오늘 갤럽 23%,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이제 아예 사실은 뭐 보수층마저도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송원석 비대위는 김용태를 날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고 8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겠다. 그 8월 초 전당대회는 제가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분들이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원 어떤 이 자격을 가지기 전에 후다닥 해버리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고요. 자, 지난번 대통령 여야 대표를 관제로 불러서 밥 먹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김민석 지적에 대해서 하니까 젊은 비대위원장이 털면 안 나오겠느냐?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지호님 뭐 털면 안 나오겠어요? 털어봐요. 털어봐요 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당 정말 비대위원장한테 아무리 뭐 농담 비슷하게 했다고 그러지만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중유골이라고. 뭐 한번 너 주고 볼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요 이야기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요번에 지금 이 PK 쪽을 지금 집중해서 민주당이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K가 지금 잇따른 지금 공략 폭탄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TK 쪽도 이야기했지만 PK가 첫 번째 타겟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